아까 1층에서 뵀던데 성남에서 오셨다는데 우리 친구 환영합니다. 다시 인사를 나눌게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역사민속박물관 중에서 역사박물관이에요. 강주. 그러면 강주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부터 조선시대 중기부터 해서 지금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강주를 보시라고 해요. 선생님 이 강주는 다른 뭐 의미 없는데 지금 현재 강주 시청에 전에 있던 머릿돌이에요. 전에 계리도 지금 홈플러스인데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600년 전의 모습으로 지금 왔습니다. 주위의 벽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성벽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600년 전의 강주의 모습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나간읍성, 고창읍성, 하성읍성하고 똑같은 성 안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부터 여기를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기아지처럼 걸려져 있는데 이것은 절악루라고 그래요. 지금 절악루에 대한 모델이 두 분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절악루의 뜻은 뭐냐면은 버드나무가 끊어질 적 쉽게 표현하면 만남과 헤어짐에 이런 루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같으면 성남에서 오셨으니까 저기 보면 장성에서 오면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는 지금 강주의 어느 곳이냐 이것 설명하려고 해요. 절악루라고 하는데 이 그 원님들이나 한양에서 부임하면 꼭 이걸 거쳐요. 여기 와서 서로 환영 인사하고 그래서 성문에 2.5리 된 데다가 엎드려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절악루는 강주 7자리 옆에가 조그만 모형으로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헤어지는 만남의 장소, 원님들 배움하고 이래서 절악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톨게이트인데 이 절악루는 강주의 아픔이 임진왜란으로 또 공부를 하자면 임진왜란때 엄청나게 그 모자가 헤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모델하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유념이 보시고 지금부터는 우리 강주 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고요. 자, 여기는 강주 읍성입니다. 네, 강주 읍성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그 친구들 선생님 말 듣자 봐봐. 여기는 이제 강주 여기서 불쓰게 자, 여기가 티나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떤 뜻이냐면 이 성이라는 것은 산에가 있는 삼성하고 이런 평화지대에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은 행정 그 자치 정도 그러지만 애적을 또 방어해야 되긴 하지만 산성은 직접 싸우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강주는 여기는 이제 읍성이라고 하고 시내 안에가 있는 그래요. 지금 이것이 지금 아세안 문화전당 거의 지금하고 역사 똑같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읍성이라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읍성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동쪽 문은 불서진 데를 잠깐 보시게요. 서원문은 지금 전남여고짜리 여기. 안 보셨어요? 다시 볼까요? 저 전남여고예요? 예, 여기가 이제 아세안 문화전당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동쪽 문을 봤으니까 이제 서쪽 문은 강리문이라고 해서 지금 서동 강주공원 올라가는데 사직공원 올라가는데 그가 서쪽의 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공북문이라고 지금 충장로 파출소. 예, 그래서 이 반경이 2.7km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남쪽 문은 여기 전대, 의대, 하순 가는데 그래서 이 4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는 약 1000여 분이 살았는데 지금 여기도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읍성이지만 해자라고 만들어요. 물 건너서 못 들어오게 성 앞에는 무조건 아, 사자 같은 돌. 아니 수로를 수로. 빠지라고 바로 못 들어오라고. 못 들어오게. 이 성의 기본이에요. 성을 예. 다 물러. 그런데 우리가 강주 사직공원도 보면 그거는 강주천이 있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도청 그 뒤에 개성하고 있는 쪽은 직접 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발견이 됐냐면, 원래 문헌에 있지만 1910년 전 일정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도로 반듯이 내고 자르자르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귀찮고 금나무 내고 막 해서.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이 이 점이에요. 강주에서는 볼 것이 없어. 그런데 아세안 문화전당을 지으려 보니까 네. 이때 특파기를 하는데 이 주춧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 성터가. 그래서 그 주춧돌이 두 군데 전시가 되는데, 여기 시간 있으시면은 여기 앞에도 하나 있고, 네. 저 도청 뒤에 지금 아세안 문화전 뒤에도 해자도 해놓고 해놨어요. 그냥 누가 신경 안 쓰니까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공부할게요. 네. 그때 아니 괜찮아요. 이제 눌러주세요. 이제 막 눌러, 아무데나 눌러. 이제 여기서는 엄마가 제일로 대장인 게 엄마 말대로 다 눌러. 근데 그때의 그 조선시대 이 여기에 읍성 안에 대장은 누구였냐 그 말을 하고. 누구였어요? 조선시대. 예. 아니지, 여기 읍내면 예. 한양도 성에는 왕이 다스렸지. 예. 그래도 여기에 예, 어, 읍성. 대장이 있어. 대장 누구죠? 누구죠? 뭐 그 이름이 뭐- 있을 텐데 이름이 모르겠어. 뭐 쉽게 생각했어요. 사또예요, 사또. 아, 사또예요? 아, 춘향이만 있으면 돼. 아, 그 이야기인데, 사실 원님이 베스런 사람들 오는데, 이분들이 네. 임기가 1, 2년이에요. 그리고 그죠. 또 임기를 네. 떠나. 그래, 이 토주대 감독은 누구냐? 향. 예, 그렇죠. 맞아. 더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공존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월급이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자기가 눈치껏 하고, 네. 만약에 어설픈 사또가 온다, 혼나고 울고 가. 이 사람들한테. 말 안 들어도 춘향이를 누가 대다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호들이 주로 하는데, 여기서 안에 살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도 보면, 그러면 가나는 어디 있더냐? 가나는 지금 현재 아세안 문화전당 똑같아요. 여기가 옛날에 지금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세안 문화전당으로 바꿔져서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반경 2.7k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또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주시는 누가 대장인가요? 젤로? 시장이죠. 네. 시장이죠. 네. 그런데 여기 그때 중요한 것은, 이때 사또는 사법 있고 행정 저기 혼자 다 해요. 벌 주고 세금 받고 두드러 패고. 그래서 이 공권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나눠져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 사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고, 지금 이 안에는 네. 이 천여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넓고, 여기 뽕밭도 있고 농사짓도 있고 샘도 있고 다 여기 살아요. 그래서 읍성이. 그런데 부호들은 뭐 양림동도 가보셨지만 부잣집들이 있고 이렇게 옆에 하지만, 그래도 이 사또들이 이렇게 있는 가나, 그리고 지금의 뭐 충장로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읍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춧돌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은 저버릴 수 없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성, 예, 그리고 이왕에 딱 보시면 강주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아까쯤에 장터, 그러면 옛날에 우리 강주는 어떤 장터가 있었냐? 작은 장터 한번 볼까요? 불서진 데가 어딨나? 불아? 그럼 큰 장터 한번 볼게요. 큰 장터도 안 나오고. 저 끝에 지금 저기 보여요? 들었어요. 불 들었어요? 끝에 있나 예, 예. 왜냐면 쉽게 말하면 거기는 지금 양동시장이고, 네. 작은 장터는 사직공원 앞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장터에서 그때는 강주천이 엄청나게 넓어요. 네.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친구들이 와갖고 직강화 시켜갖고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네. 그때는 모래톱도 있고 뭐 한강처럼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작은 장터에서 3.1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장터에 있는 데서는 실제로
한말 의병이 사살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그 만세운동도 이런 장터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작은 장터는 이렇게 혹시 저 친정이 여기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댁, 여기 시댁. 시댁이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저 우리 서울이에요. 우리 저 시장이 있는데 양동시장 말고 또 어디 재래 전통시장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시장이요? 네. 양동시장 말고요? 네. 또 소방시장 말씀하시죠? 서방시장 또 소방시장 말고 또 뭐지? 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 가본 적 있어요? 말바우시장은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했죠. 그 저 선생님은 말바우시장 아시죠? 네, 가봤어요. 네. 말바우시장은 장날은 네. 5일에 한 번씩 세는데 네. 그 장이 며칠에 세운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런 아. 큰 장터 작은 장터는 며칠에 한 5일장이에요. 그래서 5일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말바우 장이 생겼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아. 관심이 없으니까. 네. 말바우 시장은 상당히 2479예요. 2479. 10일에 4번 해. 그거 한번 집에서 물어보시면 말바우 시장이 특이해. 그런데 이 연휴도 여기 큰 장, 작은 장을 여기 양동은 뭐 27, 그리고 작은 장터는 49에서 이렇게 합해서 말바우 시장이 됐다. 여기까지도 이제 알아주면 장날이 5일장이냐. 근데 이거 상당히 모르고 그냥 외우기도 그런데 말바우 장은 강주에서 최고로 요지예요. 담양에서 그대로 갖고 오고 하수에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말바우 시장이 제일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양동시장으로. 네, 양동시장은 아케이트고 있는 이 노점으로 쭉 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양동시장도 좋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강주의 600년 전 모습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강주의 역사 인물을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한번 보시게요. 여기 사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자 여기서 우리 시댁이 강주시라면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진짜 공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학습입니다.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강주를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지금 물어보려고. 뭐 세종대왕이랑 뭐 자기도 뭐 딸이고 네. 강주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영조 후손인 정조라고. 정조대왕이 지금부터 강주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고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강주에 계신 분은 우리 임금이 어떤 사람이 우리 좋아했냐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자, 지금 우리가 티나 선생님 저기 사또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무슨 시험 봐야 돼요? 과거 시험? 맞아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어디서 봐야 돼요? 한양. 한양. 한양서 보죠. 네. 지금 강주시장은 어떻게 돼야죠? 투표해서 하면 되지만 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강주에서 한양까지 14박 15일을 걸어가야 돼요. 시험 한번 보는데 가다가 다 외운 거 까먹었죠. 가다가 전서로 그냥 와서 또 죽어버리고 그래 복잡해. 그래서 정조대왕이 강주의 선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현장에서 과거 시험장을 펼쳤다는 이야기예요. 와. 정조가 지금처럼 딱 한 번이요. 시험관을 보냈네. 그래서 이제 출장. 그래서 그때가 어디냐? 오호 밤. 1798년 정조대왕.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니들 고생하니까 강주의 인물들 여기서 시험을 현장에서 어디서 받고 속편에서 동물적 있는 데서 아세아 문화전당 있는 데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1등 난 사람 쭉 해가지고 시험관들이 출장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결제 또 임금한테 가서 결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멀리 안 갈게 뒤에만 보시면 빨간 글씨가 답안지 거기 정조가 확인하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고 딱 했어가지고 65명 글줄은 사람 시험 봤는데 53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지책도로 교수를 줬다는 이야기가 문헌에 나와서 정조가 이것만 했냐?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 정조가 하는 일을 또 이야기할게요. 정조가 잊을 수 없는 양반인데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50년,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주의 인물 우리 시댁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잘 드셔야 돼요. 이것이 보물인데 혹시
임진왜란 공부하셨죠? 음. 임진왜란에서 제일로 기억나면 누가 기억나요? 이순신. 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거북선. 그죠?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분이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입니까? 해군 아니. 해군이죠. 네. 그러면 해군은 누가 창설했냐고. 뭐 이순신 창설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해군은 누가 창설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해군을 창설하신 분 강주 출신의 정지장군이다 이 말을 하고 아, 해군을 창설했다니까요. 이순신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선시대 그 개국원 이성계하고 고려말 때 동급인 장군이에요. 정지장군. 정치장. 예, 그분이 이제 여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훌륭한 분 네 분 중에 이제 이거 고려말 때 이분이 해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이분의 사당이 있어요. 선생님 사당 안 가보셨죠? 네. 저기 여기 5.18 민주묘지 가는 반대편에 사순지 밑에가 있는데 경렬사라고 있어요. 경렬사. 정열사. 경렬사에 정지장군을 모셔놨는데 이 정지장군이 11월 한 17일 정도 되면 제사를 지내줘요. 그럼 누가 지내주러 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누가 지내주러 오겠어요? 해군. 바로 이거는 진짜 어머니 다 모르는데 시청에서 지내준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해군. 해군 창설기 당연히 해군 문부시 와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장어머니 여기 그 무등산 아래인데 거기까지 와서 군악 태우고 함정 들어갔어요. 와. 멋져요. 근데 강주 사람들은 몰라. 처음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해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목포가 해군 사령부 그러니까 거기서 차 2대 가서 저는 이제 매년 보는데 와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정지함 잠수함도 있고 그래서 이 정지라는 양반이 강주 출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갑옷 입고 애군을 물리치는 갑옷이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아한 것이 그때 너무 오래됐는데도 깨끗한 거 보면 나는 더 수상해. 맞아요. 근데 확실하니 여기 하기사님이랑 전부 이거 보물로 지정이 됐으니까 저는 이름이 없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싸우면은 뭐 손잡으면 너무 그래서 깨끗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이건 이 철판하고 첫판하고 고리로 했다. 이것을 해서 결국은 이것도 여러 장수들이 빌려 입었다. 모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원품인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정확히. 예. 짜고.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 이순신 분을 먼저 알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순신도 마찬가지지. 괜찮아요. 키 죽이지 마세요. 괜찮아. 놀라. 이렇게 놀아야지. 막 집에서 이렇게 오면 아래층에서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고 갑자기 막 그렇게 두고 공부해갖고 이게요. 시간이 없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강주에 이제 의병들의 이야기라든가 임진왜란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할게요. 연결이 돼요. 예, 연계를 지금 통으로 오고 지금 그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네 분 다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전체적인 이렇게 프레지들 우리 강주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이 정지장군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순신도 솔직히 말하면 들어봤죠?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우라고 그 지시만을 이제 설지로 너 젓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서? 병사들이 어? 병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사가 누구냐고 우리 병사들이 강주 사람하고 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호남 강주 사람하고 우리 저 전라남도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고 밑에서 말 어영부영 뚜꾸러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 아니면 거북선이 움직였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생각한 사람이 이수신이 양모남 시무가 호남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는 임진한테 이기지 못했다고 자기가 인정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이미 일본한테 그때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써놨어. 네, 양모나 신무.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마음대로 떠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고경명. 네, 그 이야기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송조가
어땠어요? 도망가 보죠. 도망가. 자기들 말로는 작전상 흑가라고 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도망갔는데 강군도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면 호남은 누가 지켜요? 누가 싸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경명 장군 지금 포충사에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는 벼슬 많은 사람, 공부 많은 사람,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후진들만 양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임질 이러는 거예요. 임질 일하려고 칼 갖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칼 하나도 안 잡고 갔는데 어째. 하지만 이분은 그때 나이가 60세, 지금으로 말하면 83세 노부를 끌고 내가 칼 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받아서 약 호남의 의병들이 6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기 정읍국의 금산으로 가요. 금산 쪽으로 가요. 금산. 충북 지금 금산에 칼 한 자도 못 있으니까 바로 죽죠.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분 생각은 내가 이렇게 비록 자기 죽을 줄 알죠. 그런데 이것을 본 나머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뜻이에요. 그로부터 이것을 본 호남 의병들이 이제 임진을 할 때 전부 호남에서 다 나가요. 전국에. 그래서 이분의 뜻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과거 장오는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지금 이분 이야기를 지금 한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1558년 명종 때 네. 우리 아내 되신 분이 드려야 돼. 얼마나 훌륭하냐고. 1558년 기억하세요? 그때 전국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으로 다 한양으로 가잖아요. 네. 거의 공부는 다 저기 경상도에 속거라지만은 전라도에서 다 가거잖아요. 네. 그래서 1558년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각각 을과 평가로 나눠지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5, 9, 7, 다 나눠져. 그때도 네. 직책도 틀리고. 그렇죠. 그런데 각각 을과 평가를 그 해에 시험 갔는데 호남에서 올라가는 선비들이 석권인 거예요. 1558년에. 거기서 제일로 장원 1등이 고유민 장군. 그리고 을가 1등, 그러니까 3, 4등에 해당되는 그분이 저기 어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 인곡 지나서 월봉소원 도봉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태기하고 맞먹은 사람이야. 26살 차이 나는데 네. 제일로 이 성리학에서는 제일로 한 사람이 철학자가 1,000원짜리 이태기가 인정한 사람이 강주의 강주의 월봉소원의 월봉소원에. 기대서 선생이다. 예. 그분이 이 사단 7정론을 13년간 했다는 이야기 공부해요. 그래서 그분의 훌륭한 것이 바로 4등 정도 해당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병가 1등 한 6, 7등 되신 분이 바로 양림마을에 있어요. 선생님 가보셨죠? 네. 양림마을의 정음 선생이라고. 그분이 병가 또 끝났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강주에서 올라가신 분이 석권을 해버렸어.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부터 23, 4년 전에 강주의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석권해버렸어. 그 DNA가 나한테는 안 왔을지 몰라도 다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이 열악한 세계에서 과거 시험을 이렇게 석권한 것이 이거 들어보면 강주에서 태어난 것이 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도 1등이 고경명 선생인데 한 가지 더 일하는 자기 아들들도 공부를 잘해갖고 과거 시험에 다 급제해가지고 다 벼슬에 나가잖아요. 벼슬에 나가면 그 사람들도 그때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폐잔밴들 큰아들이 고종우라는 양반인데 폐잔밴들 모시고 본진한테 주고 자기는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오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 부자간에 이야기를 잘 들으려. 너 왜 내려오냐? 그러니까 아니 나 임무 다 마치고 아버지도 연로하니까 또 호남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고생했다고 백장에 숙해놓고 좀 쉬었다 가거라. 그래 안 해. 무슨 소리냐? 우리 고객명 집안 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라가 이태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손잡고 바로 가고 아들 둘 데리고 가서 바로 죽어요. 이런 정신이 강주에
이 전쟁에 아예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영원히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하고 같이 전쟁하고 바로 죽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지금 톨게이트 앞에 있는 모델 사람이 고종을 한 사람이 그 이야기는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강주에 최고 장수로 뻗쳐지는 우병 최초로 싣는 우병이 도경명 장군이다. 영리하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DNA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의 연우만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 전라도 사람하고 딱 맞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야기로 박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전라도 강주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연산군 때 이야기예요. 연산군 때 연산군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제일로 잘못한 것이 이쁜 큰애기들을 다 자기 후궁 매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성이 되자는데 나주의 큰애기가 이뻤었는 거죠. 그래서 후궁으로 맞이했어. 그러니까 나주에서 후궁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쩌겠어요. 후궁 그 나주 아버지가 우불이라는 사람인데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사유가 어떻게 보면 연산군이요. 그런데 자기가 원님보다 더 높아버려 자기가. 그리고 횡포를 저질러. 그러니까 원님들이 거기 안 가죠. 가서 그 사람한테 당할까봐. 그런데 이 박상이라는 사람이 강주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문평에서 태어났는데 강주에서 생활했는데 아이 그런 거 한다 못해서 못 가냐 원님들이 내가 간다 자원해서 가요. 그래갖고 결론으로 말하자면 바로 가 두들겨서 죽여버려 이 사람. 사실은 이제 군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자기는 집행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다스리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연산군이 일주일 전째요. 사약 갖고 내려서 바로 또 사약 무기로 보내죠. 무군부 도사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고서 써가지고 이제 궁궐에 올라가죠. 그래갖고 정 넘어서 기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의금부 도사하고 길을 바꾸게 만들어 어쩌라 그래서 배짜고 해줘요. 그때 여기 지금 뭐 실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피해가고 살았어. 그래갖고 올라가서 보고서 내리려고 했는데 중종방정이 일어나고 있어. 연산군이 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훌륭한 이야기에 뭐 신씨 뭐 보기서라든가 훌륭한 일하는데 그 정신이 박상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꼭 강주 사람 불의를 못 참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서 이분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시간상.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저 김덕령 장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어요. 공부하게요.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하나는 또 진주성 대첩, 진주성 싸움. 그래서 진주성 이야기를 해요. 진주성은 1차에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10만군 정예군을 2차에서는 일본이 정규군을 파견해서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2차는 정규군이 온다고 해서 다들 진주성을 버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다 쉽게 말해서 각재우 선생도 그냥 가버려요. 최초 의병을. 또 호남한테 말해. 야, 우리 또 도와주라, 진주성 이러는데 누가 가요? 여기는 누가 지키라고? 그런데 하순에 이 농계 남편 최경의 장군이라고 있어요. 현감. 농계 이야기를 할게요. 농계 기승 절대 아니고요. 지금 최경의 하순 현감의 정식 부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부인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본종인 농기한테 날 죽었으니까 장군이 모시라. 그래서 정식으로 됐는데 기승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최경이라는 양반이 이 호남 의병들을 꼬셔요. 야, 우리가 경상도만 전라도만 우리 땅이냐? 경상도도 우리 땅이니까 가서 도와주자.
아니 근데 뭐 여기도 지켜야 되니까 안 된다. 가면 다 죽은지 아는데. 그런데도 최경희 장군이 꼬셔가지고 드디어 감지의 모든 의병들, 뭐 나주의 김천이 이런 모든 의병들이 1000명이 진주성을 가요. 물론 농계도 가고 최경희도 가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일간 싸움에 완전히 박살나고 싹 죽어버린 거예요. 10일 있다가 호남으로 건너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경상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경상도 도와주러 그때 1000명이 싹 갔어요. 10일 만에 한 명도 안 와요. 아까쯤에 저기 있는 그 모델 있는 사람도 다 죽고, 농계도 물 빠져 죽고, 다 난강에서 죽잖아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울컥이야. 뭐 편가르게 해서 안 되지만 경상도 좀 이렇게 고마운 점 서로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호남은 누가 지켜요? 다 죽어버렸는데. 이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김덕령 장군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등산에 그 김덕령 장군이 그때 나왔어요. 자, 서울에는 명동이 유명하고 성남은 모란시장이고 강주는 제일로 번화한 데가 충장로죠. 네. 그래서 강주 사람은 충장로 제1번화가를 이 사람의 시호를 따서 충장로 김덕령 장군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장로 하는데 계시지만 우리가 5.18 뭐 민주항쟁 때 그 도로는 뭐예요? 금남. 금남도. 그럼 금남도 뭐 뜻이 있겠죠? 네. 바로 이분도 병자호란때 공을 세운 금남군 정충신 장군의 부모예요. 그래서 금남이에요. 그래서 금남. 누구라고요? 이름이 금남군 정충신 장군이라고 했죠. 이분이 구대 할아버지가 바로 저기서 말한 정지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남군 정충신의 15대 후손이 돌아가신 고 정주요 하동정씨. 그래서 강주는 저 추선회관에서 다 자각부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면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강주는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강주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해서 김덕령 장군은 아시죠? 더 잘 아시죠? 26살 때 의병장을 시켜놓고 선조가 3년 만에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요. 그것도 옥에서 본문을 6살 해가지고 무릎에 살짝 하나도 없이 26살에 내 자식을 이렇게 전국 총의병장 예비군 대장 시켜놓고 3년 만에 주경을 식었어요. 그래서 강주의 한이 잘 드세요. 공권력에 의해서 최초로 돌아가신 적의 장수한테 안 죽었어요. 이순신처럼. 그래서 너무 슬퍼요. 3년 만에. 그때 선조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가 인기만 있으면 없애야 돼. 그런데 이순신도 그래서 없애갖고 백의 정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김덕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죽여버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걸 몰랐는데 경상도 분들이 다 적고 갖고 있어. 김덕령